네, 이렇게 각 채널별로 관심주를 좀 봤는데 좀 1위, 4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주도하는 업종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제지주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매일경제TV가 테림 포장이 들어가 있고 오늘 20% 넘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운주, 대한해운이나 HMM, 특히 주말에 이 컨테이너선이 이제 배가 없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HMM 그리고 대한해운을 이제 편입을 시켜놓은 매일경제TV가 오늘 최고 종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일경제TV가 1위 종목. 네. 네, 최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섹터가 이제 MTN이 있기 때문에 예. MTN을 이제 최저라고 꼽긴 하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좀 자동차 업종이 오늘 상대적으로 부각이 또 되고 있는데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또 MTN이 또 지금 포트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를 이제 물론 MTN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3위 정도로 좀 선정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을 달군 관심주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PI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매일경제와 MTN이 이제 공동으로 관심주로 이제 꼽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PI 필름의 이제 전 세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PI 필름 같은 경우는 최근에 IT나 다양한 소재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이제 올해는 좀 그다지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분 관련된 인수가 좀 나오고 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아까 이제 배당주 잠깐 언급도 했었지만 배당을 꾸준히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 과연 이 배당을 그대로 이렇게 꾸준히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당을 어느 정도 주당 이제 한 4에서 5% 시가 배당률로 한 4에서 5%까지 배당을 줬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올해 배당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거보다는 이제 동사의 성장성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 PI 필름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 한 해라는 최근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크게 빠지지 않는데 내년을 바라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예. 일단 올해 2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동사가 41,700원 주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아랫단에서 지금 제자리 횡보 국면 속에서 최근에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 한 해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다.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년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최고 가격인 41,700원 레벨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약 거의 10,000원 이제 가량 주당 네. 상승이 추가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올해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좀 성장할 만한 우상향할 만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볼 맞습니다. 만한 네.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 또 알아보죠. 두 번째는 이제 대한해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대1리 그리고 매일경제TV에서 이제 대한해운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주가 이제 5,000원짜리 액면 5,000원짜리를 이제 500원짜리 1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고요. 예.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뭐 해운 업황이 워낙에 좀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들에 좀 편승한 좀 감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건화물 운임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제 곡물이나 뭐 원자재 이런 걸 실는 이런 이제 벌크
쪽에 벌크 치중이 네. 되어 있는 회사고 또 이 벌크에서도 좀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떨어지고의 흐름에 크게 연동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이 이제 크게 이제 운임이 올라갈 때도 크게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액면 분할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해운업황 시황에 편승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이제 역대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은 했지만 네. 길게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주식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직접 바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가격보다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가격 레벨에서 약 이제 지금 3,130원인데요. 네. 약 2,000원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그러면 약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도 고점은 3,665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상승은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좀 3,000원 밑에서 이제 줍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흐름이 있을 때 한 2,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3,000원 이하. 3,000원 네. 이하. 네, 알겠습니다. 3,000원 이하의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한 목표가는 4,000원 정도까지 네, 지금 보고 예,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주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이마트예요. 이마트는 주말에 좀 이슈가 있었죠. 예.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이 이제 이마트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여동생이 이제 정유경 회장님이 이제 신세계를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이미 갖고 이제 최대 주주의 입장에 있는데 또 이제 어머니 이제 이명희 여사가 이제 지분을 증여를 했죠. 예. 그래서 증여를 하면 증여한 시점에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주가 평균, 이 평균 가격으로 이제 증여세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물론 뭐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 증여 시점을 잡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추가로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시점에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에서 회사의 사정을 제일 잘 알겠죠. 그렇겠죠. 제일 잘 아는 상황에서 그 이명희 회사 이제 어떻게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미리 증여를 했다라는 측면, 아직도 이제 정정하신데 그랬다라는 거는 이마트가 최근에 물론 상승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그 시점에서 2개월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보다 더 빠지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의 증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지금도 막 몇천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여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마트가 더 나빠질 건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가격이 워낙에 이게 이제 지분이 크다 보니까 뭐 몇천억이 뭐 하루에도 막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내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추가로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온라인의 확장이에요. 온라인 이제 쓱 배송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2018년도에 보시면 주가가 3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30만 원이면 2배잖아요. 네,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을 한번 노려보시고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마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이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단기보단 같습니다. 중장기 또 상승 곡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볼까요? 네,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하나인데 최근에 현대차가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장기 그림을 가져가는데 동사 역시 이제 같은 그 흐름에 이제 참여하는 회사고요. 전기차는 이제 열 관리 시스템, 전기차는 열 관리, 이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 네. 관리. 수소차에는 이 수소 저장 탱크 그 부분에 이제 신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부분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향후의 먹거리도 이제 그룹 차원에서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 종목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23만 원까지. 예. 현재 4만 7천 원이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중장기 흐름에서 그룹이 끌고 가는 전략에 맞춰서 보신다면 단기보다는 이 종목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 갈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만 7천 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업사이드는 훨씬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위아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고 4만 7천 원 매수가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지금 보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DB투자증권 김연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